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0일의 일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주요 이슈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소가 좀 외부로부터 공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구소 설립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연구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서 이게 좀 개발자분들하고 지금 처리는 해놓은 상태인데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혹시 개인 정보가 그런 거 누출된 거는 전혀 없고, 왜냐면 저희가 아예 처음서부터 해킹이나 외부 유출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막으려고 개발자분이 여러 가지로 방비를 해놓은 상태여서 유출된 건 없는데 그 시도를 한 흔적들이 이제 좀 외부로 표출된 게 발견돼서 그걸 가지고 다시 다 지금 또 방어를 해놓은 상태예요. 다행이네요. 그게 최근 언제 있었나요? 이게 사실 제가 그 문구를 본 거는 몇 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게 큰 문제 아니겠다 싶었는데 그런 문구들이 계속 검색어 상위권으로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공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분한테 이런 게 자꾸 생겨난다, 문자열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이게 해킹의 흔적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보통 방화벽에 막힐 텐데 어떻게 뚫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일단 다시 다 그 패턴을 읽어가지고 지금 방어를 해놨는데 추후에도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구소가 이제 생긴 지 한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해킹을 당하거나 어떤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작년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부터 이제 굉장한 공격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경제데이트에서 몇 번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초창기 때 이제 연구소가 운영하는 것은 이제 그 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연구소 홈페이지 초창기 홈페이지는 이제 보고서나 자료를 안 띄웠어요. 그냥 제목만 올렸고 안내 사이트 안내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해킹할 거리도 없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2007년부터인가 이제 보고서를 경제 시평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면서부터 이제 시평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좀 이렇게 새로 구축하고 뭐 관리도 하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라는 카페를 2006년에 개설을 했죠. 2006년에 개설을 해서 이제 벌써 그러니까 12년, 3년째 되고 있죠. 그렇죠. 13년째죠. 근데 그동안에 그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나 이제 연구소 홈페이지가 한 번도 작년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전에는 한 번도 어떤 해킹의 공격이나 어떤 스팸 공격이나 뭐 어떤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뭐 1, 2배가 뭐 어떻고 난리 칠 때에도 한 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 경제데이트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년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스팸 공격.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 포럼에 음란물 폭탄 심할 때는 하루에 막 200개, 300개도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스팸은 이제 그 음란물 폭탄 공격 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음란물 못하게 되니까 못하게 규제를 해서 이렇게 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카페에 이제 그 관리자 그 메일 계정에는 하루에 그 음란물 그것들이 막 30-40개씩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입 인사란에 그 보면은 음란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팸 그렇죠. 자기들 광고할 뭐 투자 뭐 이런. 근데 그게 그냥
어떤 걸 광고하거나 홍보하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백히 의도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명백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작년에 이제 그 9월 달인가 그 경제 파탄을 처리하는 문재인 정부라는 시평을 네. 낸 적이 있어요. 네. 그 시평에 나간 직후에 그 음란물 폭탄이 하루에 막 300건씩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게 전부 다음 카페 포럼을 통해서 네, 들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 개인 메일 계정까지도 들어오고 저는 이제 핸드폰을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만 빼고. 예,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거의 안 쓰니까 제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저희 제 전화 그 핸드폰으로 그런 그 음란물이나 스팸 그 메일이 몇 건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딱 있었다라면 이명박 정권 때 사찰하고 통신사찰하고 네, 그죠. 그것 말고는 네. 없었어요.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나. 전에는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찾아왔었다는 그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때는 그 나쁜 뜻에서 찾아온 게 아니고. 그쵸. 그럼 공식적인 그런 거였으니까. 네, 이제 그 연구소 처음 출범할 때, 여기가 또 옆으로 빠져버리는데, 연구가 처음 2000년에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국정원 사람이었어요. 네. 국정원 담당자가 왔는데, 온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외환위기 이제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 관련한 첩보가 그 국정원 그 담당자들한테는 중요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보고서들이나 좀 굉장히 그 영향력 있거나 중요한 보고서들을 이제 저 개인이나 연구소, 저 개인이 많이 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차린다라는 게 큰 이제 그 첩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차려서 보고서를 냈는데 와서 하는 소리가 저한테만 좀 보고서를 공짜로 주세요. 그럼 내가 바로 청와대로 직보를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걸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와서 뭐 감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이 그렇죠.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달랐죠, 지금하고. 예, 그래서 그 이제 DJ 정부 때 하고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 국정원 그 이렇게 각 부처 정부 부처 출입 담당자들이 담당 직원 국정원 그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연구소에 이제 그 경제 보고서를 이렇게 빨리 입수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청와대 보고하려고 대통령한테 직보하려고 막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국과장들 뭐 저하고 이제 아는 그런 친분이 있는 그 국과장들 통해 가지고 공짜로 좀 자기한테 좀 한번 달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라든지 예, 재정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막 이런 여러 부처 담당자들이 이제 국정 담당자들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그걸 입수해가지고 하려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말도 했었어요. 제가 아니 국정원이 돈이 없어서 그러냐 치사하게. 아니 그 회원 가입해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활동비 많은데 막 이렇게 심지어는 그 후에 국정원 그 뭐 다 돈 빼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돈이 많은데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거 돈 내고 이렇게 첩보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냐라고 제가 핀잔을 한두 번 준 적이 있어요. 그거 직접 대놓고. 네. 이제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렇게 소개한다고 아이고 소장님 시간 되시면 좀 한번 이렇게 소개도 시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 이렇게 대접한다고 해서 가보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하면서 보고서 좀 먼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정도였고 네. 이명박 때는 이제 이제 형사가 그때 와서 이렇게 정보과. 예, 그때 이제 그 한미 FTA 관련해서 네네네. 이명박 때 다시 막 이제 그 비준을 하고 막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과 형사가 와서 사찰하고 와서 이제 우리 연구소 막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찰로 온 건 처음이었고, 네. 처음이었고, 근데 이렇게 그 똑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하라고 하니까, 너 이렇게 일산경찰서 정보과 뭐 아무개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 사람 문 열어주지 마. 못 들어오게. 빨리 안 나가? 나가? 막 이렇게 하고 고함을 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갔어요. 너 이렇게 당신 뭐 이렇게 시비 걸려면은 뭐죠? 영장 가지고 가서 해. 안 그러면 너 당신 이렇게 나가. 왜 와서 민간 기업에 와서 영업 방해를 해? 너 당신 2번 다시 하면 죽을 줄 알아. 뭐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게 2008년인가? 아니 2009년인가 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상을 못했겠죠. 경찰인데. 형사라면 보통 다 사람들이 그쵸. 겁먹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후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 거죠. 휴대폰 우리 통신사찰 당했다라는 건 이제 이명박 때 통신사찰 당했다라는 건 나중에 한 거죠. 그 위에는 없었어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카페 김광수 교수 포럼에 회원들끼리 서로 싸움질 하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막 그 댓글질에서 싸움을 넘어서서 이제 소송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싸움하는 걸 강퇴를 시켰는데 지를 이제 강퇴를 시켰다고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 포럼에 이제 막 이상한 글들이 교회 관련한 거라든지 무슨 이렇게 북한 관련한 건지 이런저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냥 이제 다음에서 이제 이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삭제합니다.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이런 식의 그런 것 외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번도 그동안에는 우리 다음 카페에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카페에 무슨 음란물 폭탄이나 스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상당히 청정 카페였어요. 이렇게 보통 상시적으로 7-8명이 감시하고 바로바로 삭제하고 청정 카페 거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딱 출범하고 난 후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시평 나간 이후로 시평 나간 이제 경제 파탄을 처리한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시평 나간 후부터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그냥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일베가 보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베는. 일베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때 우리가 얼마나 그쵸, 사실 되게 많이 했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을 깠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까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놓고 깠어요. 아예 이명박 대통령 감방은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깠어요. 그렇죠. 이명박 씨라고 부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베는 뭐네 없었죠. 한 번도 공격이 없었어요. 공격이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딱 출범하고 나서부터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공격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인 느낌이 막 드니까. 조직적으로 들어와요. 맞아요. 조직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스팸이나 음란물 공격을 차단하려고 이제 어떻게 대응 조치를 취했냐면 어떻게 했죠? 대거 강퇴 조치를 막 취했죠.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다음에서 제공하는 필터링 그거를 아예 작동시켰어요. 또 많이 항의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고도 하고 신고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떠드니까 조금 나중에 누르고. 이제 뭡니까
뭐 규제 강화한다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무슨 이제 뭐 음란물, 음란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네. 그때 방송에서도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얘기했었잖아요. 처벌을 강화하면 없어진다. 없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 선거 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그죠. 그거 유출해가지고 유출한 걸 그냥 그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딱 만드니까 순식간에 없어졌다라고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네. 음란물 스팸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고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바로 없어진다. 이게 대폭 없어질 거다라고 네. 말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걸 규제를 한 게 지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사실 드루킹도 김어준이 먼저 공격당해서 까발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막 그러는 거예요. 지들끼리도. 지금 누구죠? 저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 네, 지금 최근에 우리 지금 다음 포럼에 들어오는 스팸이나 음란물은 이재명 빠돌이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패턴이나 그 스타일이 달라요. 사실 홈페이지의 이 해킹은 되게 노골적이고 이거는 진짜 직접적인 범죄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전 사람보다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그 카페 포럼에 이제 그런 게 스팸 공격이 계속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 맥락상으로 봐도 이건 명백하죠.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명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포럼에 와서 감시를 해요. 이른바 이제 그 문바돌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문파라고 하던데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냥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와가지고 문재인 뭐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떼거지로 달라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한다기보다는 한 두세 명이 여러 개 아이디를 가지고 네.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아요.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도 그래서 야 이거 일베가 문바를 사칭해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좀 우스갯소리나 생각도 뭐 이렇게 좀 한 적도 있는데. 지능적 안티? 명백히 문바. 네. 야,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네, 명백히. 실제로도 그 이제 강퇴를 시키면 대놓고 막 욕을 해대고 막 하는 몇 개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뭔가 음란물이나 이런 거 단속 강화되면서 약간 줄었어요. 약간 줄었다가 다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이제 음란물 스팸도 이제 막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그 24시간 올려요. 여기 가입 인사란에다가. 보통 이제 그냥 무작위 스팸이라면 해외에서 무작위로 뿌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라든지 특정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여러 군데로 무작위로 가는데 이거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이건 지금 누군가가 특정 세력이 고의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증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올라온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바 같아. 경제데이트에서도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그렇죠.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심한 말.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건 도저히 좀 이렇게 용인하기가 힘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경제데이트 팟빵의 댓글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다음 김광식에서 포럼에서 이렇게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보면 다시 음란물이나 그런 스팸 글들이 올라온 것하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온 것하고 일치해요. 타이밍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욕하면서 한편으로 이재명 띄우는
올리는 세력이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이게 문바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우리가 또 가끔 가다가 이재명을 이제 막 네. 아주 이렇게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욕을 해대니까 네. 같은 편인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홈페이지 해킹은 네. 방금 말한 그 이제 이재명에 관한 이야기 한때하고 일치해요. 그쵸, 지금. 타이밍이 일치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지지자든 이재명 지지자든 이른바 자칭 뭐 진보네 뭐네 하는 이 세력들이 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질이 안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베는 지들끼리 모여서 하잖아요. 지들끼리 모여가고 지들 안에서 떠들잖아요. 서식지 같은 느낌. 근데 이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애들은 아무데나 뚫고 들어가요. 아무데나 쳐들어가고 아무데나 가서 분탕질을 해요. 아무데나 가서 공격을 해야 돼요. 아, 갑자기 또 그거 생각나네. 예전에 저희 공부방 할 때 소위 그 진보라는 사람들이 네. 공부방 와서 막 다니면서 이렇게 회방 놓던 그것도 생각나네. 깽판 치는 거. 네. 아니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안 오면 되잖아요. 그쵸. 뭐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일부러 와가지고 그쵸. 오지 말라 그래도 와. 오지 말라 그런 애도 와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정신병자인가. 그 얘기를 해봤었는데 딴 데 가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가지를 못하는데 여기는 이해를 해주니까 들어는 주니까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치권도 엉망진창이고 관료도 정말로 엉망진창이어서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엉망진창인 이런 정치권 관료들을 이렇게 계속 회전문식으로 떠받치고 있는 게 이 빠돌이들이에요. 이 빠돌이들이 이렇게 청산되지 않는 한은 드루킹이네 일베네 뭐네 뭐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게 한국이라는 한국 사회가 바뀌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상당 그 대다수의 빠돌이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보통 평균적인 생활을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업 때문에라도 바빠서 그 짓을 못 하거든요. 24시간에 감시를 하고 네. 24시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스팸 메일 보내고 이렇게 음란 네. 이렇게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되게 직업이 없거나 뭔가 불안정하거나 정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결국 이제 집이나 어떤 PC방이나 받은 갇혀가지고 네.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져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장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몇 년 전부터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실제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것 예, 같아서 예. 좀 더 걱정되는. 예, 그 뭐죠? 뭐 PC방 뭐 네. 살인 네. 사건이라든지 그런 엄청 거잖아요. 이상한 흉악 사건들 예. 정말 늘어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황당하고 정말로 흉포한 사건들이 전혀 이렇게 왜 저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냥 막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아노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붕괴되는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아노미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병자죠. 그쵸. 정신적 불안정한.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을 해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면 자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느라고 바빠요. 정상적인 생산적인 생활을 활동을 계속 하니까. 자기 네. 생업에 그쵸. 정신 생업에 쫓겨서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적인 여유도 관심도 네, 없어요. 근데 생업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리는 이제 거죠. 안으로 네. 갇히는 거예요. 안으로 갇혀서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현실감이나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악용을 하는 거죠. 뭐 자발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정치권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연구소 이제 홈페이지를 해킹 공격할 정도까지 왔다라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어떤 물리적인 일단은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고 그 다음에는 존재를 이렇게 위협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물리적인 공격으로 드러났겠죠. 네, 현실에서. 어떤 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뭐 연구소에 와서 뭐 이렇게 물건을 뭐 부순다든지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건 빼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게 물리적인 어떤 그 행패를 부릴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와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스럽다. 네. 저야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안에서 지금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미 한계 수준을 넘어선 상태고 이미 사실 지금 이제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얼마나 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에 하나라도 연구소 해킹까지 왔으니까 네. 이제 그걸 넘어서서 물리적인 공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아주 심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심각하죠. 근데 뭐 어쨌든 연구소가 뭐 이런저런 이렇게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뭐 이재명 빠돌이나 이런 세력들한테서 뭐 음란물 공격을 받든 스팸 공격을 받든 해킹 공격을 받든 뭐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뭐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만둘 뭐 것도 아니고. 연구소가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겁먹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절절 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천만의 네.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뭐 DJ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이르기까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입니다. 일자리 뭐 소득 향상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해온 이야기들이 다소 시간적인 편차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문제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이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정확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속았다 셈치고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한번 동참을 해보시라. 그래서 무슨 민주당이든 뭐 자한당이든 뭐든 다 물갈이하고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 엉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재주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관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엉터리 정말로 황당한 그런 시스템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똑같이 바보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보짓을 해야만 승진도 하고 뭐 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튀는 짓을 하면은 바로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계를 넘어섰어요.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를 한번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그 거짓말 한 적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제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뭘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천 안 한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그 어떤 걸 목표로 해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조금 좀 미약한 점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순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 네. 뭐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당장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안타깝지만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윤핵관하고 제주 있는 젊은 이렇게 정치 후보자 인재들을 키워내서 이렇게 정치권 물갈이를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뭐 2020년에 그 총선 때라도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면 얼마든지 그때라도 300명 출마시켜서 물갈이할 수 있는 그 네. 방법, 즉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다 부자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안정은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거.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믿어보라 이거죠. 그건 못 믿겠다라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뭐 문재인이네, 뭐 이재명이네, 뭐 누구죠? 홍준표네, 뭐네, 이런 사람들 붙잡고, 바짓가락에 붙잡고, 뭐 하고 또 이제 댓글질하고, 이렇게 음란물 폭탄 보내고, 이렇게 댓글 이렇게 뭐 드루킹이네, 뭐네,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이 좋아지고 희망이 있다라면은, 뭐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좋아진 게 있냐, 이거? 좋아졌습니까? 계속 안 좋아졌죠. 나아지는 거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에 진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비열하게 해킹 공격이나 음란물 공격이나 이런 걸로서 이렇게 비열한 수단이나 수고 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럴 방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 한번 내가 믿어보고 한번 같이 한번 참여해보겠다. 예. 라고 하는 게 더 현명하고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2020년 총선 때 정말로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거기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정말로 이렇게 제주 있는 신인 정치인들을 20대, 30대, 40대에서 300명 출마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데이트 들으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적극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정책 아카데미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새로운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하죠. 네. 연구소에 대한 공격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꿋꿋이 이순신 프로젝트를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정말 이렇게 희망 가질 수 있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1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은경이고요. 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주에서 자랐어요. 80년도 광주 항쟁이 있었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항쟁 중에 오빠가 잡혀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친구들 책상 위에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늘 이제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었고, 광주 항쟁 이후로는 더더욱 아빠가 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입조심이라는 소리를 꼭 들었었고, 세상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 빼어난 미모에 그 남자들의 그 성희롱을 들으면서도 가서 펀치를 날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꾹 눌러야 했었고,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가지지 못한 그런 빈부의 격차,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회의 벽, 이런 거에 대한 한없는 그 좀 분노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개도국에 가는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착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착취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벌레처럼 죽어가고 그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정말 파리처럼 죽어가는 그런 목숨들 거기에 대한 또 분노 이러다가 우연히 또 예수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다.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이 잡고 있는 그 대대손손 자자손손 넘어가는 그 부의 계승이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느라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김광수 여기서도 책을 냈었고 내가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연구소하고 인연이 참 깊구나.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게 답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먹고 살다가 이제 바쁘게 보니까 또 이제 멀어져 갔었는데 저기 이제 오기에 아는 친구가 여기를 듣고 있었고 재밌겠다 했더니 언니도 한번 들어봐 해서 그래 한번 그러지 하고 왔는데 지금 6주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6주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백지 상태일까 머리가. 아무런 그냥 분노만 했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점이 너무 부끄럽고 남이 할까 좀 두렵습니다. 근데 공개를 했으니 지금부터는 남을 변화시키는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먼저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